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난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후보자께서는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유, 그리고 도입 여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 대책 정말 절실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상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대처하시지만 우리 정치권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기본수당이니 재단, 생활비니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고 선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혼란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나 복잡한 기준을 거쳐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급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생활비를 시급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재정개혁형 재난수당을 제안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상반기 100만 원의 소득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이제 신지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을 지원하는 성격의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컨셉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위소득 30%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를 선별하는 데에만 또 다른 시간이 걸립니다. 전 지금 특히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비정규직 프리랜서분들 다음 달 당장 먹고 살 생계비가 부족합니다. 얼마 소득을 갖고 있냐, 얼마 자산을 갖고 있냐를 따지면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이 났으니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119가 오면 즉각적으로 응급적인 대처를 하겠죠. 근데 뒤에 12월에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제 혜택 받는 것들을 줄여서 재난기본소득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모두에게 전 국민에게 주지만 선별적으로 추후에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있는데 왜 정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것들,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국민분들의 괴로움을 계속해서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최대 $1,200 현금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각 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현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 몇십조 원씩 책정하고 시간이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신지혜 후보께서 우상호 후보한테 30초간 질문해 주세요. 왜 지난 추경 때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지 못하고 확정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재명 도지사께서 하자고 하시니 민주당 안에서 부랴부랴 이것을 대응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자, 우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1분 30초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약 30초까지 늘려서 재난지원금도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재난지원금보다는 1차로 방역과 관련된 예산과 대구 경북 지원금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부터 먼저 추경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꾸 순서와 속도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하는 이 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 이후에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께서 이성원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입니다. 역시. 네, 아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근데 거기엔 10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이 지금 시국에 가장 불안전하게 놓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분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1,400만 세대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 특히나 중위소득 100%에 머물러 있는 중간 단위에 있는 우리 계층 시민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프리랜서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의 소득은 그냥 단순히 보험으로만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지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과 자영업자와 이 시민 개개인들은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시민 개개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자영업을 살리는 길이고 자영업을 살리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대척점에서 양극화되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국민 분열을 막고 상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